저 사람은 그릇이 아주 크구만. 뭘 해도 되겠어. 여러분의 그릇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간장 종지? 밥그릇? 국그릇?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세상에는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덩치 얘기가 아니죠. 사람의 그릇이 크다고 말할 때 그릇은 물건을 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릇이 큰 사람은 생각의 크기가 크고 마음이 넓으며 게다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을 뜻합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그릇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의 굴곡점에서는 그릇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리거나 인생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릴 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잘된 것을 누군가의 덕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인생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을 때는 남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꿋꿋하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죠. 반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릴 때 모든 걸 자기 덕으로 생각해서 쉽게 교만해지고 인생의 힘든 시기에서는 온갖 탓을 다하며 좌절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오늘은 그릇이 큰 사람들의 매력적인 특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그릇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그릇이 큰 사람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탓은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부모 탓, 배우자 탓, 친구 탓처럼 사람을 탓할 수도 있고 코로나처럼 환경을 탓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 운명이나 세상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흙수저라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 하필 지금 태어나서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망했어. 팀원 때문에 일을 그르쳤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어. 한국에 태어나서 에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들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탓하지 않는데요. 무슨 일이든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탓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은 내가 그 일에 먹잇감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핑계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핑계는 핑계일 뿐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탓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탓이나 핑계를 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핑계를 대면 상황 개선도 없고 자신의 성공도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에서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 부자가 된 그랜트 카도는 그의 책 10배의 법칙에서 극강의 통제력을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나에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극강의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바라봅니다. 2. 그릇이 큰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사람다운 일이죠. 하지만 감정의 파도에 쉽게 흔들린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피곤하게 만드는데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게끔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요. 그들은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적고 항상 온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이 되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쉽게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격해집니다. 분노하고 욱하는데요. 감정적이 되면 그 순간
하고 싶은 말을 확 뱉어버리죠. 그 순간은 개운하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후회해봤자죠.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았고 그 결과 점점 감정적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열받고 욱하는 감정도 자연적으로 사그러진다는 것 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 한 명인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질볼트 테일러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의 자연적인 수명은 90초라는 것을 밝혔어요. 어떤 계기로 뇌가 자극되면 화학 물질이 몸에 분비되고 우리 몸은 생리적인 반응을 겪게 됩니다. 테일러 박사는 최초의 자극이 있은 후 90초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끝난다고 언급을 했어요. 즉 90초만 참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화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꺼집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죠. 계속 몇십 분, 몇 시간 내내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에요. 괜히 생각을 곱씹어 보다가 다시 화가 나고 화를 내면서 주변 사람과 갈등을 만들고 그걸 또 생각하니 또 화가 나는 등 기름을 마구 붓는 거죠.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는 잠시 뒤로 머물러서 시간이 흐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딱 90초만 기다린 후에 말하거나 행동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릇이 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릇은 어느 정도 크기 같나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의 그릇 크기는요? 내 그릇은 너무 작아 보이나요? 자신의 그릇이 작다고 느껴진 분들도 걱정 마세요. 스스로 노력을 통해 그릇은 계속 키울 수 있답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 켰으니까 내가 안 까불지. 딱 보면 모르겠니? 이미 다시 해야겠다. 너무 엽기라고 됐어. 엽기라도 보여.